아무리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온다면서 런던버스를 막 10명을 넘은. 윤석열 쫓아내는 데 썼던 노력의 100분의 1만 썼더라도 백신을 더 빨리 구했을 것. 예, 오늘 뉴스탑10은 총체적 방역 부실 현장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정확히 792명입니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어제 뒤늦게 현장을 찾아서 수습에 나섰지만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는 것 같은 계획 있으신가요? 페이스북 댓글 남기셨는데 동부구치소 수상과 관련해가지고 의견 있으신가요? 동부구치소의 사항들은 좀 법무부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어떤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동부구치소 상황은 꽤 심각합니다. 이도원 의원. 네네. 누적 확진자가 이제 800명에 육박하는데 제가 앞서 들리는 기사를 한번 접하고 왔는데 4차 전수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8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 인원이 지금 2,400명이니까 30%를 넘어선 거고 지금 사흘마다 전수검사를 하니까 사흘마다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겠죠? 지금 이제 동부구치소가 아파트형, 복도 아파트형 밀폐 구조고 또 그 코로나 잠복 기간이 2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50%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니까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잠시만요. 지금이 3명 가운데 1명 지금 30%, 50%까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접 공간인데다가 아직 잠복기에 있는 그 지금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또 지금 수용자들이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지역에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교회, 2차 대유행 때 사랑제일교회. 사실 종교시설이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이죠. 근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났다는 건 정부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지난 11월 27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동부구치소가 법무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책임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애초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아파트형 건물에다가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큰 화근이었습니다. 초동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했다고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한 게 10달이 넘었습니다. 어떤 마음 착한 교정위원이 마스크 2,500장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치소장이 받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면서. 네. 그것도 12월 초에 대규모 감염 사태는 사실 예견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이 사진, 창살 밖으로 본인들의 손피켓을 전했던 살려주세요 라는 재소자의 목소리, 이 사진이 좀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김종욱 교수님. 네.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서 불안에 떨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2월 6일 날 총리가 2.5단계로 격상을 한 이후에 확진자가 발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1년 동안 저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그다음에 거리두기 두 가지밖에 실제로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그 3일 지역이라고 하는 동부구치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8일 만에 전수조사했다라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산밀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는 당연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백신이 없다면 마스크를 빨리 지급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확진이 안 된 분들을 막아내는 선차적인 문제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또 법무부 교정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심 증상이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에게 감기약만 줬다. 말씀하셨던 마스크 부분.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자가격리 안 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을 쓰다 확진이 됐다. 이 부분 저희 채널의 취재팀이 그 동부구치소 재소자 지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온다면서 8명 쓰는 방에 10명을 넣어놓고 확진자가 나온 방에서는 음성인 사람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글쎄 저 부분은요. 남영희 부대변인. 자가격리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을 쓰다 확진됐다는 건 우리 아예 올해 초창기에도 하지 않았던 이 방역 행동에 대해서 너무 총체적 난국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뭐 동부구치소 아까 그 구조를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 아파트형 구조라는 얘기를 듣고 저 부분이 선제적 그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각지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지적이고요. 이런 곳에서 이런 확진자가 많이 생긴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내에서나 이런 문제 제기나 혹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좀 준비 중인 거죠. 물론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지점인데 무증상 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분산 또 뭐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 위에 좀 제대로 방역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방역 당국 앞으로 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김 변호사님. 근데 지금 머리를 맞대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잠재워야 되는 서울시와 법무부가 특히 법무부가 지금 서로 책임을 좀 내 탓하면서 넘기고 있다. 이게 지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보시면 왜 전수검사 안 했느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저 전수검사 요청했더니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지금 뭐 수용자인데 굳이 전수검사 할 필요 없다. 왜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수검사 의미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회의할 때 전수검사 요청을 법무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증거로서 지금 대응체제 초기 회의에 법무부에서 불참을 했었다. 그러니 전수조사 요청도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법무부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전수검사하고 막 이러려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시 얘기입니다. 집단 감염 발생하면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 무슨 법무부 돈 하니까 나라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자체 법무부 예산이 부족했다는 설명 이해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서울시 측의 얘기가 논거가 있죠. 왜냐하면 집단 발병이 있으면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일종 하나의 논거. 그 당시 회의에 법무부에서 불참했다는 논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가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질 게임에서는 지질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서울시 말이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대고 있으니까. 근데 국가기관이요. 엄청난 권한이 있잖아요. 엄청난 권한이 있다는 거는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불행사하거나 잘못 행사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네. 뭐 법무부와 이 동부구치소의 방역, 과학적인 인과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적인 인과관계, 법적 책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의 장은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수검사 하자고 그러는데 돈이 없고요. 서울시 요청해 서울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국가기관으로서 할 얘기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법무부가 좀 더 내 탓을 한다, 책임을 좀 떠넘기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리고 왜냐하면 법무부는 그냥 서울시의 책임을 미루는데 서울시는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설사 서울시 말이 틀리고 법무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서울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책임부터 인정하고, 그것이 법적 책임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남 탓부터 하고 있으니 저게 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일단 동부구치소도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지금 그 대책을 내놔서 일부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다른 교도소로 지금 이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울 남부교도소에도 16명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이감이 됐는데 해당 지역 교도단들도 나 지금 이거 업무 기피하겠다, 휴직하고 일부에서는 사직계를 제출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지역으로 이감하게 되면 상당히 먼 지역으로 본인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막 7개 조가 조별로 2박 3일 동안 근무한 다음에 14일이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격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상황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또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쪽 내려간다고 했을 때 본인이 또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TV에서 많이 보셨지만 레벨 D에 해당하는 방호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견디기 좀 어려워서 그런 어떤 집단 휴직원 같은 걸 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 그래도 소위 국가공무원으로서 과거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소위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그 대구의 어려운 상황에 다 내려가서 소위 그 대구의 확진들을 막으려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 하지만 이분들 지금 소위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좀 국민에 대한 책임감들을 좀 더 보여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제가 꼭 반문하자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헌신도 분명히 국가 공무원이니까 필요한데, 앞서 저희 자막으로 잠깐 나갔는데, 다른 교도소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나 방호복이 턱없이 부족해서 교도관들이 이걸 방역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현장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작업들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만 어떤 그런 책임감들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을 저희가 좀 확인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위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그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나 그다음에 전수조사,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별 차질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교도관들에게 중요한 좀 플랜이나 내용들, 매뉴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거기 플러스 제가 볼 때는 교도관 분들의 좀 공무원으로서의 좀 책임감들을 좀 바라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교정당국의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요.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에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 내용인 즉슨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의 수배를 해제하겠다. 이게 어떤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월 한 15,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약에 검거하게 되면은 그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교정시설이 지금 과밀입니다. 여기에 좀 더 과밀이 되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막자 하는 차원에서 내린 그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코로나에 직접 그 담당 조직은 아니지만 검찰로서 할 수 있는 건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것 같고, 반면에 보면은 그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7일 날 처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발생했는데 어제 처음 30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검찰과 법무부 어느 쪽이 좀 더 그 공직자로서 그 윤리를 갖고 책임 있게 하는지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왜냐하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의 정책적 현안을 챙기는 것 중에 1번이 코로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그러니까 따르면. 그 직무를 복귀한 게 12월 1일하고 지난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그때 동부구치소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서울구치소도 그렇고 남부구치소도 그렇고 확산될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판에 검사들도 참여하고 하니까 교정시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그때 윤 총장은 심각성을 느끼고 미리미리 좀 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방역 부실인 동부구치소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야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동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에도 위기에 잘 대처했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은 해였습니다. 윤석열 쫓아내는 데 썼던 노력의 100분의 1만 썼더라도 백신을 더 빨리 구했을 것이고 동부구치소 수백 명 감염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소홀히 한 채 생색내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님, 그 이낙연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걸 강조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세계 모범기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근데 지금 요즘 백신 뭐 늑장 확보 논란도 있고 이렇게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의 현실 인식이 좀 아니라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K 방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제 소외를 얘기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부구치소의 이 확산세는 어찌됐든 정확한 위치나 그 원인들을 일단 알게 되었으니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더 확산되는 걸 진정시키고 방역에 그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OECD 경제 성장률 1위라는 게 사실은 팩트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K 방역에 있어서 성공 사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뭐 신천지발 그리고 8.15 광복절날 집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동구구치소까지 여태 저희가 인내하면서 서로 또 배려하면서 잘 위기를 넘겨온 것처럼 이번에도 넘길 것으로 아마 기대를 하고 또 희망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이제 셀트리온에서 나온다고 하니 좀 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도 면밀한 대책이 집권 여당에서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긴 있으니까요.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했을 때 이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거기서 사망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뭐 책임 소재야 나중에 동부구치소 코로나가 다 잡히고 얘기해도 늦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야당의 얘기는 8.15 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 것인가라고 야당은 묻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지적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공식 동평을 보시면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맞아. 뭐 당연히 그랬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저 난리가 났으니 당연히 법무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뭐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저 책임을 묻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재칠 의원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건데 물론 저 신천지 사태나 8.15 집회랑 관련된 저 사랑제일교회와 이 동부구치소 조금 차이는 있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그때 사랑제일교회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신천지 교회 또는 그 사랑제일교회자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신도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사는 생활 근거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퍼질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동부구치소는 어쨌든 수용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격리돼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재감염시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아요. 물론 교도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신천지나 그때보다는 외부로 저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확률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한 지역에서 한 시설에서 그것도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700명, 800명대의 어떤 엄청난 그 감염자가 나오고 그 중에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당은 좀 자극적이지만 당시에 다 구속시켰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구속시킨 건데? 라는 반문. 저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정당국의 주무부처 책임장관의 책임론까지 계속 불거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인데요. 여야 막론하고 빨리 이 코로나 불길, 구치소발 코로나 불길을 잡아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